어제 족발집에서 고발뉴스 뉴스방을 시청하신다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하면 구독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분들은 젊은 분들인데도 여기 빨갛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구독 중으로 뜰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종이 나온다고 그냥 배달되는 게 아닙니다. 종 위에 삿갓이 나오도록 딱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셔야 저희가 업로드하면 바로 배달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좀 잠을 설쳤어요. 이 현장인데요. 연희동에 다녀왔습니다. 8시쯤에 38기동대라고 왜 세금 체납된 자택에 들어가서 압류하는 동산 압류하는 팀, 그 딱지 붙이는 전두환이 지금 지방세가 8억 8천이 밀려 있어요. 왜요? 따라 들어갔죠. 근데 제지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잠복 중에 38기동대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TV조선 같은 경우도 38기동대 홍보를 위해서 동행 취재를 하고 방송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MBC에도 나왔고 고발 뉴스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아마도 이제 전두환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도 급거 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두환 집은 언론이 못 들어가는 8시에 도착해서 이제 박스가 들어가는 게 11시예요. 3시간 동안 계속 밀고 당기기가 있었는데 집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처음 보실 거예요. 계단도 있고 아주 화려한 저택입니다. 박스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저는 기대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만 이제 나오죠. 네, 나오는데 요거 동양화가 이렇게 한 점. 잠깐 비켜주세요. 누가 그린 그림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걸 또 뜯을 수는 없잖아요. 딱지가 붙어 있는 건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이 박스는 그다지 무겁진 않았는데 귀중품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박스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승합차 3대 나눠서 38기동대 14명이 도착을 해서 사실 내심 기대했어요. 지난 4월 그리고 지난달 26일에 압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전두환이 사람을 못 알아본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오늘은 그래도 귀중품이 들어있는 박스 하나 이렇게 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달 이후로 연내에 추가 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잠복을 해왔어요. 근데 운 좋게 이렇게 현장을 포착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 내용은 일단 오후에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전두환 집 앞에 제가 한 2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궁화 대훈장 등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상훈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원은 지하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에 닥쳤을 때는 자기를 희생하도록 유도하는,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국가는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에게 명예를 선물하죠. 그게 바로 훈장입니다. 근데 나쁜 짓 하면 훈장을 치탈, 빼앗도록 돼 있어요. 상훈법에. 전국훈장이라든가 무궁화장, 방훈대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훈장들은 지금 훈장법에 따르면 빼앗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내가 지금 당장에 답변을 못 하겠네. 예. 조금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계속 저 집 앞에 가서 훈장 돌려달라고 취재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훈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신 게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 훈장 받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무궁화 대훈장. 뭐야 이거? 왜 이거? 결국은 돌려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희동은 여전히 우리는 민주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80년대 시기가 멈춰 있더라. 어마어마한 황제 경호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황제 경호 막 신호 잡고 주말에 독재자 전두환이 배드민턴 칠 때는 의경들을 대동해서 바닥에 무릎 보호를 위해서 매트리스를 쭉 깔아준다든가 파티 때는 의경들을 동원해가지고 웨이터로 쓰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다 고발을 했죠. 그리고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남아서 영화 26년이 제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영화화 되기도 했었죠. 또 나아가서 50 피해자 이한열 어머님이라든가 많은 고문 피해자들 그런 피해자들을 모시고 가서 사과를 요청하는 그런 또 취재를 계속 벌이다 결국은 2번 체포됐고 마지막 체포돼서는 입건이 됐죠.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때도 우리 김성훈 변호사 고발뉴스 모든 소송을 지지 않고 도와주신 우리 김성훈 변호사님 덕분에 승소를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뭐 수갑도 여러 번 차고 끌려다니던 바로 그 집 앞에 운 좋게 38 기동대 따라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떠 있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을 공매한다.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이다. 이런 반가운 기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연희동 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쉬운 걸 안 했지? 이 집이 사실은 전두환이 아니라 턱 보면 M니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이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압류가 안 됐었던 모양인데 다행입니다만 지금이라도 공매에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만시지탄이 느껴집니다. 여하튼 반가운 뉴스. 오늘은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전두환으로 끝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전에 38 기동대가 간 이유는 지방세 8억 8천이 밀려서 간 거고요. 서대문구 체납자 1위랍니다. 그런가 하면 국세로는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이 밀려 있대요.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합쳐서 거의 40억 되는데 그거 말고도 대법원에서 97년에 형이 확정되면서 받았던 추징금 2,205억 중에서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1,000억 이상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역사적 단죄는 계속 돼야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지금 뭐 1,000원 몇만 원만 체납돼도 덜덜 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세금 내잖아요. 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법 위에서 저렇게 깔고 앉아 있는 저 문제 재산 환수 문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상장 재개로 국민 피해 입고 있다.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했다는 기사가 떠 있는데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한국거래소 상장 재개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 비밀리에 내줬어요. 그리고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큰삼촌이죠. 중앙그룹의 오너 홍석현 회장을 수사 방해 혐의로 최정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기업심사위원단 기업심사위원회가 저희 취재 결과 신분이 드러나 있잖아요. 신원이 16명 중에 6명이 차출돼서 이번 거래 재개 결정을 내렸는데 그 6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거죠. 홍석현, 최종구, 정지원, 그리고 기업심사위원단, 그리고 연기금 운용 책임자 이렇게 무더기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준경 씨라고 공인회계사 협회장도 삼바의 분식회계에 공모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발했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아시는 내용들이고 지금 결국은 분식회계, 이른바 사기회계를 통해서 4조 넘는 돈을 지금 분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삼바 상장 재개로 시가총액 20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자 잔액이 4천억이니까 19조 이상의 횡령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19조를 그냥 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 이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삼바 상장 재개 결정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폭탄주를 마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석현
저희 고발 뉴스방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홍석현 이와 관련해서 손석희 JTBC 사장 겸 앵커께서는 관심사안이 아니다. 제가 취재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던 바로 그 내용도 관련해서 함께 고발 당했어요. 삼바 상장 재개 직전에 서울지검 검사 유력한 검사와 유망한 검사와 폭탄주를 마셨는데 그냥 마셨겠냐? 뭐 이런 취지로 고발에 포함이 됐네요.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을 두고 이 단체는 삼바 상장 재개 직전에 홍 회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폭탄주 의혹을 보도한 고발뉴스 기사가 사실일 경우 위력과 향응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도 열리라는 중앙일보. 요새 좀 조용하다 했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능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으로 들어가면 양 당사자,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검찰의 주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하게 중앙일보가 어디서 얻었나 봤더니 자한당, 주광덕, 자한당 의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딱 토스받았어. 야, 내가 빼냈으니까 니네 보도해. 중앙일보. 바로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의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삼성 엑스파일클에 나와 있어요. 언론처럼 보이기 위해서 99개의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1% 이런 자기들 삼성 제국의 이해를 위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언론 행세를 하는 삼성그룹의 국정원, 보안사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자한당 주광덕한테 받은 공소장을 가지고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 형 입원위에서 뭐 서류 조작하고 독촉했다라고 하는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또 기사를 썼어요. 악의적입니다. 분명히 정진엽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장, 박근혜가 그렇게 아꼈던 삼바를 지원했던 그런가 하면 돈벌이 병원, 영리병원에 앞장섰던 바로 박근혜 측 인사 정진엽의 주장을 가지고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 이 말에 어디 강제 입원을 이재명 지사가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바보입니까? 박근혜 사람한테 자기가 문제될 부탁을 하겠습니까? 상대편 자기 적성 정치 세력에 있는 사람한테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불법인데 한번 봐줘. 이런 부탁할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강제 입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대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요청한 거예요. 지자체장으로서. 근데 전혀 헛소리를 한 거죠.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냥 진행시켜주면 되는데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대면 진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이런 엉터리 없는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기사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재선 씨가 받은 심리상담 연구소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거 계속 우려먹네요. 재선 씨는 당시 심리 상태가 정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 이거거든요. 재선 씨가 당시 심리 상태가 정상인 상황이었대. 자기 당시에 썼던 기사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네 기사도 비교적 정상이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봐도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비교적 정상이라고 썼던 기사를 여기다가는 정상인 상황이라고 부풀리고 있어요. 자기 기사 안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 내부의 거짓말. 자, 당시 얘들이 자꾸 가지고 나오니까 저도 또 확인을 다시 시켜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들은 정상, 비교적 정상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정상으로 둔갑했지만 비교적 정상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빨간 줄을 딱 쳐놨어요. 더불어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제한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쭉 통시적으로 봤을 때는 관찰될 수 있는데 현재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 라고 제한되게 표현한 것을 밑줄 쫙 꺼놓고 피검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의미한 있긴 있는데 유의미한이라고 또 제한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거를 쭉 빨간 줄 쳐서 비교적 정상이라고 했죠. 근데 나머지 말들은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줄 안 쳤잖아.
줄 안 치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 근데 우린 또 보잖아요. 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각성? 여하튼 뭐 인지와 관련된 거겠죠. 지각적 정확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된대. 이거 되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각적인 정확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된대. 일시적으로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종, 현재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종종 부정확한 지각, 부정확한 판단, 비효율적인 대처를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대. 지금 현재 특별히 관찰은 안 되고 있지만 종종 그럴 것으로 여겨진대. 그러면 현재 특별한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서 비정상이라고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들의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정서적인 면에서는 현재 약간의 긴장, 불안, 두려움, 의기소침, 적대감, 동생과 성남시에다 적대적 행위와 언사를 했잖아요. 적대감의 억제 등이 관찰되고 있어. 여기 또 보세요. 타인에 대한 조망,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다소라고는 했지만 부족해.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대면 진단을 분당 서울대병원이 해서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을 거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죠. 박근혜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홍석현의 중앙일보는 계속 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김성태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모기부스와 특검, 드루킹 특검을 따냈죠. 특검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 짜잔.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보가 튀어나왔어요. 사무국장 A라고 하는 분인데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의 딸이라는 거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아서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한을 올렸다. 그래서 입사했다. 당시 나는 김성태를 직접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더 윗선의 인사가 사무국장과 나를 함께 불러서 가보니 이력서를 주면서 입사 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체로 제가 20년 넘는 고발 기자의 촉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생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무국장 A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청와대 특감반에 있던 김태우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그런 사람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몰려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김성태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얘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 결국은 국조를 수용했잖아요. 이른바 박원순 죽이기 국조라고 하는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등 국조를 수용했는데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야, 의혹만 가지고 국정조사하자고 하면 김성태 원내대표 딸도 과거에 KT에 특혜 채용됐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또 황교안 전 총리 아들이 KT에 특혜 채용돼서 재직 중이다. 뭐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불거질 때마다 매번 이렇게 국정조사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멘트가 다시 성지가 또 되고 있네요. KBS입니다. 13.1% 좋지 않습니다. 톱이 강릉 펜션 사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제에 비해서 좀 더 늘렸네요. 이제 좀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사고 원인 어긋난 배관공사 동그라미 쳐놨는데 1인치 정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 틈으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유출이 됐다는 것이죠. 신문의 살인자. 10,000원대 어제 보여드린 대로 11,000원, 12,000원대로 가스 경보기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강제 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펜션은 강제 규정이 없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인 조사받던 날 좀 전에 김태우 부사관 얘기했는데 경찰청을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인과 관련된 범죄 의혹 첩보를 날렸어. 그러면 보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후속 속보를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자기 지인이 경찰청 건물 안에서 조사받고 있는 날이야. 상당히 의심스럽죠. 지난 2일에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그래서
자기 지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입건자 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일 궁금한 거죠. 진행 상황과 입건자 수 어디까지 영장을 칠 거냐 나오는 일을 그걸 알면 되게 중요하죠. 방어하는데 그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경찰청 특수사과에서 청와대에다 확인해봤어. 이상하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이상한 거잖아요. 더구나 경찰청에서 건물 안에서 현재 조사받고 있는 최 씨랑 김 수사관이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김태우가 자기 수사하고 있는 관련된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문의했더니 청와대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특감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예 바꿨대요. 김 수사관 못 들어오게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런 상황이야. 이상하니까 저는 뭐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신속하게 청와대가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날 이후로 조선일보 등 SBS를 포함해서 계속 수사 기밀을 오픈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선의로 봐주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청와대가 오늘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단독인데 가스안전공사 지금 가스가 문제가 많은데 이 가스안전공사 이사장이 사회공헌 자금 몇 억을 쌈짓돈 쓰듯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가스공사 김형근 현 사장 이 양반이 재밌는 게 사회공헌 자금을 조성해서 직원들이 조성한 돈인데 이거를 지난 총선 때 출마하려다가 자기가 고배를 마신 바로 그 지역에 집중 지원한 거야. 누가 봐도 이건 냄새나죠. 근데 이건 그냥 조용히 문제가 되면 사법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좋아한다. 김영근 이름이 일단 익숙해지잖아요. 아 그리고 뭔지 몰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잘렸대.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또 국회의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고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고발당한 그 자체보다 이름이 알려지는 거, 지명도가 높아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 건너 왔다고 거짓말해서 3배를 더 받아냈대요. 군납비리인데 요 발전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회전자 축이라고 하는 부품이래요. 해외 업체가 만든 수입품으로 방사청, 방위사업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 가보니까 페이퍼 컴퍼니야. 국산을 그렇게 미국 수출한 것처럼 원쿠션으로 속임수를 해가지고 3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발전기 수량이 1000대 가량을 납품했대. 근데 방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대. 1000대면 얼마야? 수백억 대의 차익을 남긴 거죠. 그죠? 많게는. 야,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구속했다는데 제가 군납비리, 병역비리를 오랫동안 취재했어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도 제가 상당히 깊이 취재해서 보도했죠. 김대엽도 제일 먼저 취재 보도했었고 여하튼 간에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병역비리는 군대 간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되고 납품비리는 군인들이 죽어요. 군납비리를 놔두면 평시나 전시에 군인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크게 처벌해야 돼요. 방한한 미국의 비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거라고 시사했다. 이게 큰 기사인데 왜 이렇게 뒤에 박아놨지? 이게 공항에서 얘기한 거예요. 비건이. 무슨 말이냐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한테 말하려고 준비해서 온 거야. 작정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비밀 회의할 때는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바로 입구 가자마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미국의 대북, 대남 메시지예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제기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로 갔냐 말이야. 그죠? 대북 제재가 때때로 정당한 지원마저 지원시킨다. 사실은 제재를 푸는 1단계가 인도적 지원을 제재하는 걸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제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 마련하려고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키워줘야 돼요, 언론이. 근데 전혀 안 띄우네. 뉴스데스크 3.7 강릉 참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제 15곡지인가 했어요. 근데 오늘도 많이 했네요. 이 방치 상태 고3 교실 전수 점검한다. 이걸 또 방치라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도? 뭔가 좀 좋은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이 즈음에 학생들 되게 방황하거든요. 좀 교양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사회적으로 좀 만들어서 해주면 안 되나? 지금 시간 강사들 많이 쫓겨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예비 대학 뭐 이런 과정으로 수업하고 그러면 고급 인력들도 정당한 페이를 받고 지식 나눔을 할 수 있고 왜 그런 걸 좀 혁신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400만 원 일자리인데 이게 똑같은 일자리인데 외주 비정규직이 하면 200만 원이 돼. 이런 거 많죠. 3배, 4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그 파견법 때문에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면 파견법 20년 됐잖아요. 이제는 손 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좀 더 힘있게 공감됐으면 좋겠습니다. 5.18 최초 발포자. 오늘 저희가 독재자 전두환 집에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미완의 조사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한당이 버티고 있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최초 발포자는 알아. 근데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총상자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대요. 제가 명예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시에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의 자발적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죠. IMF 때 우리 금모으기 하듯이. 근데 이렇게 불명예한 자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묘지에 있으면 안 되죠. 친일파, 독재 부역자들 다 파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자들도 빨리 파내야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다른 자원보다 훨씬 강력한 자원이거든요. SBS 5%. 마찬가지로 강릉 참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제보다 훨씬 늘렸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JTBC 4.78 많이 떨어졌네요. 차별성이 없어서 그런가? 강릉 참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거 가스 감지기 11,000원 12,000원이면 사는 거 뒷부고 의무화 이제 비로소 의무화 한대요. 농가주택은 펜션이긴 하지만 숙박업소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000원 하는 것도 강제로 달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참 허술한 상황입니다. 자, 진상조사단이라고 있거든요. 대검에 검찰의 과거 정권의 시녀가 돼서 부역했던 과거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있어요. 국정원도 진상조사단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시죠? 너무나 허술하게 끝났어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검찰에서 진상조사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문가주의로 포장된 법조인들에 둘러싸여서 그 외벽에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검사들이 계속 전화한다는 거 아니야. 외압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검사들이 현직 무슨 뭐 부장검사 막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니네 똑바로 안 해? 그만 건드려. 막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무섭죠. 검사는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웬만하면 털면 먼지 나오잖아요. 어젯밤에 길거리에서 오줌 쌌잖아요. 술 먹고. 다 잘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섭죠. 그나마 안에서 버텨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압이 행사되고 있다. 총괄팀장인데 김영희 변호사. 고맙습니다. 김영희 변호사.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전현직 검사의 외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점잖은 변호사 체면에 여기서 그냥 잘 검사들이랑 관계를 잘 정립하면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 사람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단을 상대로 심지어 저자들이 민형사 조치까지 의논했대요. 무섭잖아. 형사 조치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자가 그런 얘기하면 무서워요, 진짜로. 심지어 내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동료들까지도 비협조적이었대. 그러겠죠, 당연히. 심지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단이 기간을 늘려달라.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해상도가 낮아서 김학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상당히 좀 해상도가 높게 복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원이 됐대요. 그러면 좀 조사를 더 하고 싶어서 기간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표 내겠다 그럽나 한둘 내나 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 이거 최종 보고까지 마쳤는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빼려는 거야. 핵심적 표현을 빼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대요. 정말 엉터리죠. 그러니까 촛불이 이제 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촛불이 시들해지니까 이제 마치 이리떼가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진실을 위해서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기에 마음속으로부터 촛불을 다시 좀 켜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